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것보다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아이 연년생의 아이 엄마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네. 이제 금융 분야에서는 2019년 초부터 일을 해서 지금까지 이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미국 주식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 미국 주식 시장이 예전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네네. 미국 주식장의 매력은 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일단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 기업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시장에서 이렇게 안정성 있게 놀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유니콘 기업도 훨씬 한국이나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적인, 아무래도 시장이 오래됐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좀 더 마음 편하게 변동성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미국이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을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 주식이 더 안정성이 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아이 둘의 엄마시니까 네. 아이들도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때 그게 붐이었는데 네. 아이들한테 주식 사주는 거. 그렇죠. 아이들은 무슨 주식을 사주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엄마들이 많은 고민을 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미니멀리즘에 아나바다를 해도 모자른데 웬 투자냐 고민하는 엄마들이 있을 테고, 굳이 한다면은 경기 방어주가 낫지 않을까? 네. 아니 그래도 실적대 강한 경기 뭐 민감주가 낫지.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 아이 미래니까 무조건 성장성이 강한 걸로만 가도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 제쳐두고 이제 워런 버핏의 유언이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내 재산의 90%를 이 ETF에 투자를 해라라고 네. 했던 것처럼, 저도 그 ETF에 처음으로 투자를 했던 종목으로 선택을 했고 저희 아이도 그 종목으로 원픽을 했습니다. 뭘까요? 그 ETF가 뭐지? 워렌 버핏의 ETF? 네. 그러면 이렇게 뭉뚱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거 알려주세요. 뭐예요? 바로 스파이, SPY 예. ETF입니다. 예. 네. 많이 담고 있죠,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죠. 스파이. 그렇죠. 뭐 일단은 뭐 11개 섹터에 전반적으로 500개 예. 기업을 담고는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왜 좋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ETF의 나이가 일단은 30살이 됐어요. 올해. 예. 93년에 생겨서 그 30년 동안에 정말 주식시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걸 다 이겨냈다 하는 저력이 있고, 그만큼 또 안정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1.55% 배당률이어서 좀 어떻게 보면 배당률은 작지 않나 할 수 네.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를 보면은 이제 최근에 엄청 폭등을 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되게 조정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 뭐 S&P 500 11개 섹터에서 뭐가 들었냐라고 했을 때, 짠 보시면 상당히 다들 익숙한 로고들이잖아요. 네, 상위 10개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가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SPYG라는 그런 ETF가 10배 정도 싸거든요. 네. 40달러. SPYG요? G, 네. 그런 게 ETF. 있어요? 그거는 이제 40달러 선으로 같은 지수를 추종은 하는데 네. 가격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수수료 부분이 나는 저렴한 게 좋다, 아니면 난 그래도 양이 많고 좀 오래되고 그런 네. 부분을 또 추구하는 게 좋다 하는 것들을 좀 입맛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파이 네.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그쵸. 한창 서학개미 네. 막 얘기할 때는 그냥 눈만 뜨면 스파이 그쵸. 그랬는데, 요즘에 뭐 사학개미들이 뭐 TQQQ 사다가 네. SQQQ 엄청 몸담고 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위험하게 했죠. 반대로 2배, 투자하시는 3배짜리 분들. 고버스 타고 막. 그쵸. 요즘 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더 네. 투자하기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미국 네, 주식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올해 한 해 뭐
V자 반등이라거나 네. 뭐 코로나 폭주 기간 열차 탄 것처럼 쭉 네. 이렇게 가는 것만큼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미국의 그런 성장 가능성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눌 거리도 되게 많이 생길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세 개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해 주신 건 스파예요. 저는 이제 스파이를 첫 종목으로 저도 이제 네. 사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래된 게 저는 좀 안정성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네. 이사님이 지금도 투자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올 거다라는 이제 그 시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개별 종목들은 매도를 많이 했고요. 이제 둘 것은 두고 그 상태에서 계좌 어플을 잠시 지워뒀었어요. 아, 진정한 네. 선수시네요. 네. 너무 이제 마음앓이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참을 땐 참을 줄 아는 거네. 네. 네. 야, 그러면 투자 성향은 어땠습니까? 공격적이었습니까? 이를테면 사냥꾼 스타일이었습니까? 농부 스타일이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되게 안정 추구형인 줄 알았는데 네. 안정적인 거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나니까 점점 이렇게 돼서 네. 사실 저도 솔직히 3배짜리도 되게 좋아했고 네. 네, 테마에도 이렇게 도전해본 적도 있고 마통 땡겨 쓰시고 그랬어요. 마통까지는 이제 안 했지만은 네. 네, 그런 투자를 경험은 해봤다. 본인이 했던 것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건 뭐 어떤 종목이었고 네. 어느 정도 수익률을 거둔 거였어요?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네. 좀 어렵고 사실 그 이제 미국 유가에 투자한 USO라는 종목이 네. 있었어요. 네. 네, 유일하게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유가로 떨어질지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그때 네. 진짜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 간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유가가. 남의 말 듣고 산 적이 없었는데 네. USO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남의 말 듣고 샀었는데 그 구간을 잘 버티고 나니까 그쪽이 많은 점수를 또 얻게 되더라고요. 그 100달러 이상 올라갈 때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남편이 또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멘트 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미국 주식 그 생활 속에서 꾸준히 갈 만한 미국 주식 종목이 있다면 네. 뭐가 있겠습니까? 워렌 버핏 같이 코카콜라에 투자할까요?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방송 전에 조금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테멘, 네, 테슬라를 좋아하는. 테슬라는 근데 이게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테슬라의 옛날에 그 정말 미친 듯한 정말 폭등, 뭐 네. 그런 시장 심리를 좌우하는 테슬라 하나의 시장이 모두 갈린다, 막 이런 정도의 시장은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내 아이한테 뭐 이런 스파이가 아닌 단일 종목을 투자를 해서 지켜본다라는 의미에서 나쁘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자료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그런 뭐 전기차, AI, 반도체, 뭐 트럭, 뭐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직 계열화시킨 유일한 기업이다.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사상 최고 이 와중에 낸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경쟁사 대비 매출 추이예요. 여기에 뭐 테슬라, 니오, 뭐 폭스바겐, 비아디 뭐 여러 가지 현대까지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기승전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제가 또 주목하는 기대 요소 있잖아요. 뭐 단기로 테슬라 좋다라고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항상 앞서갔다라는 부분은 이제 팩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메가팩이라는 테슬라의 전용 이 대용량 배터리예요. 이 테슬라 에너지가 이렇게 생산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개당 200만 달러 이상의 메가팩을 연간 10,000개씩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테슬라의 200억 달러, 그러니까 2021년 매출보다도 37% 배가 아니라 37%나 많은 이런 매출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 히든 카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채보다 자본이 지금은 많은 상황이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 2023년에는 상황이 안 좋은데도 50억에서 최대 1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할 생각이 있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트위터 이슈나 다른 거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참고로 그 옆에 보시면은 애플, 아마존 이런 부분도 뭐 애플의 부채가 82%, 뭐 자본 14%,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본 32, 부채 68%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다른 기업이랑 견줘 봤을 때도 그렇게 만만하게 볼 기업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어차피 선두 기업이라는 건 뭐 누구나 인정하는데 네. 또 하나 반대 얘기는 자율주행이 진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승차감 못지않게 하차감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전기자동차 초창기에는 테슬라가 분명히 승차감, 하차감이 다 좋았었는데 네. 지금 벤츠하고 BMW에서도 다 전기차를 만드는 마당에 테슬라가 언제까지 승차, 하차감이 다 좋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은 있다. 이런 말씀은 좀 덧붙여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코카콜라, 펩시 이렇게 네. 생각을 했을 때 코카콜라가 1등, 펩시가 2등 이렇지만은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펩시가 훨씬 더 우위에 있잖아요. 1, 2등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코카콜라는 단일 이제 콜라에 좀 더 집중을 한다. 네. 물론 뭐 생수나 여러 가지도 하지만은 뭐 펩시 같은 경우는 스낵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다각화를 했기 때문에 매출을 더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앞섰지만은 로봇 데이터 센터 뭐 관련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리고 배터리 문제까지, 그리고 뭐 리튬 같은 경우도 직접 이렇게 생산을 하겠다, 광산을 인수해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훨씬 그 다각화에 대한 기대가 좀 실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한테 미국 주식을 사준다면 단연 스파이와 테슬라다. 그 다음에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알려주시면요. 코카콜라도 좋아하고요. 뭐 나이키도 좋아하고요. 네. 아무래도 일상 속에서 아이랑 단순히 이제 주식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이가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그런 제품과 관련된 기업들을 생활 밀착형. 네. 그리고 지금 뭐 소비주가 또 불황에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미국 주식에서 딱 하나만 투자한다면 스파이. 역시 하나만 한다면. 스파이의 사랑. SPY 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 뭐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럴 때 선방할 수 있는, 이럴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식은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를 뭐 키워드로 꼽아 보면은 뭐 불안이라던가 변동성 장세, 우리를 정말 뒤흔들었던 이런 게 있고,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기승전 실적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자료를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완전 피크 때보다는 낮아졌는데,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2%대보다는 한참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월 중순에도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그때도 이제 6.5로 똑같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국면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금리 인상 수준 같은 경우도 연말에 뭐 5에서 5.25%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일단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이 불황에 좀 더 주시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불안정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저도 마이너스 수익률인데요. QILD라고 배당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장 주식 몇 개를 담아서 배당을 제대로 주는 거였는데 그거는 마이너스 30까지 가도 위안이 되는 게, 그 미국은 배당을 잘 주잖아요. 이게 배당주가 있고 배당 성장주가 있고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배당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인데, 사실 그만큼 주가의 등락이 이렇게 크게 오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는 R&D, 그 자신의 성장에도 많이 투자를 하면서 배당까지도 신경을 쓴다. 그리고 좀 하이 퀄리티 기업들이 많잖아요. 장기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성장 흐름도 같이 가면서 배당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배당주보다는 배당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더 투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훨씬 더 재미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재미를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그게 배당주하고 배당 성장주는 그러면 본인의 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건가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것도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배당주 같은 경우는 뭐 채권, 부동산 이런 쪽에서 많이 주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뭐 주가의 그거보다는 내 현금으로 꽂히는 게 수익이 더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할 수가 있고, 나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래. 기업이 성장하는 거에도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안전한 성장주, 그리고 현금 버는 재미도 놓칠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배당 성장주에 배당주보다는 배당률은 작더라도 이 부분을 또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당 성장주는 또 뭐가 있어요? 종목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없나요? 배당 성장주 딱 하나만 꼽는다고 하면요. 노블 ETF라는 게 있습니다. 아, 노블? 네. 아, 노블. 그런 거는 수익률이 괜찮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보면은 시장 대비 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S&P 500이랑 노블 ETF의 이제 수익률 차이예요. 이 추이를 보시면은 S&P 500이 마이너스 거의 20% 정도 내려갔을 때 노블은 마이너스 8%로 그래도 아웃퍼폼을 했고요.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 좀 더 넓게 보신 차트예요. 2021년 1월부터 이제 1월 24일까지 기준인데 S&P 500이 4% 어려운 시장에서 올랐을 때 노블이 13%나 이렇게 오르는 모습, 상당히 많이 아웃퍼폼했다.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얘는 좀 더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NOBL, 네. 노블. 네. 각계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P&G도 저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 마트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고, 샴푸, 뭐 주방용품, 코카콜라, 당연히 불황일수록 콜라는 잘 팔린다.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달달한 거 땡기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도 당연히 우리한테 너무너무나 익숙한 기업이고요. 앨범알은 약간 이제 뭐지?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세계 최대의 리튬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리튬? 네네. 괜찮네요. 그렇죠. 앞으로 점점 쓰임이 많죠. 그렇죠. 지금 그게 원자재 뭐라고요? 앨범알. 앨범알? 네. 여기서 이제 순서를 보시면은 연속 배당 성장을 66년, 60년, 28년, 막 30년, 60년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배당 성장주 선택을 할 때 먼저 봐야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당금이 이제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단순히 배당률만 높은 애들은 또 배제를 하고, 배당락 이후에 떨어지더라도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배당을 저도 지난해에 다달이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달러로. 네. 그럼 이거 세금 관계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영어나 뭐 익숙하지 않은 기업, 뭐 멀리 있는 기업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은 뭐 세금 많이 나가지 않아? 요거 때문에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세금 3종 세트예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근데 뭐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양도세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250만 원, 이거 팔았다가 뭐 얻었다가 하는 게 250만 원이 됐을 때 세율을 22% 적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이고, 이게 매년 5월 달에 그걸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한다면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부터는 뭐 5천 이상이면 양도세 내야 된다 이런 게 생기긴 했지만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 한다 하는데 많이 벌고 많이 내는 게 그래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겠습니까? 많이 벌 때는 좋은데 많이 낼 땐 배 아프더라고요. 네, 그게 싫은 거죠. 네. 그게 싫다고들 하더라고요. 주식으로 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배당금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많이는 아니고요. 많이는 아닙니까? 많이는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원천징수 15% 정도가 있어서 뭐 쉽게 생각했을 때 $100를 내가 벌었다. 그러면 내가 $85만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가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포트폴리오를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단연 이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게 요즘에 또 뭐 용어가 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검색 엔진을 능가하는 무슨 맞아요. 뭐 하나 개발했다고 그래서 맞아요. 구글이 굉장히 뭐 떨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구글도 아마존도 초긴장 상태가 되고 있는데 배당도요 18년 동안 이렇게 쭉 이어서 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배당 성장주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아까 투자 포인트 정확하게 꼽아 주셨어요. 우리가 뭐 사스네 뭐네 엄청나게 그 시장 클라우드 시장이 뭐 독점적으로 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미 뭐 1, 2, 3위 순위 정해진 거 아니냐라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클라우드 워라는 이제 테크 미디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년 이런 집계를 합니다. 톱 10으로 이렇게 기업들을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퍼블릭 인프라 서비스 요걸로만 치면은 당연히 아마존 웹 서비스 그게 1등이겠지만은 넘사벽이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퍼블릭 인프라 서비스 그 외에도 프라이빗, 뭐 하이브리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접목이 된다면은 그걸 통합했을 때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가 넘사벽으로 우위에 설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챗봇. 요즘에 챗봇 정말 그거. 많이 쓰잖아요. 뭐 대학생들이 뭐 레포트를 챗봇으로 해도 선생님이 못 알아볼 정도로 자연스럽다라고 하는데 챗봇에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GPT라고 그러던가. 맞아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터닝 포인트가 있는 데다가 또 하나의 또 기대 요소는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것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면 게임 산업까지도 한 발짝 더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정말 따라가려면 한참 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장점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기에도 괜찮고 달러도 지금 많이 좀 안정화가 됐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난방비 뭐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난방비하고 전기료예요. 그만큼 이제 날은 추운데 이거 춥게 살 수는 없고 근데 난방비 폭탄 맞았다 이런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기름값 올라갔을 때도 그랬지만 요즘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앞으로 갈 기업의 뭐 성장성 또 주가의 반영도 단연 또 신재생 에너지겠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몸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에너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안 떼던 뭐 석탄도 떼고 뭐 별별 이슈들이 뭐 친환경의 역설이다 해가지고는 뭐 그런 원자력 이슈도 다시 떠오르고 아직은 정말 말이 많긴 한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화두에 오를 수밖에 없고 ESG가 있기 전에 뭐 UN의 SDGs 그 전에 또 MDGs 이런 것들이 계속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투자의 또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요즘에는 별 재미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시엔? 이런데 OCI예요, OCI? OCI인가? 뭐 이런 태양광 관련해서 오르다가 요즘 좀 주춤한 것 같고. 그렇죠. CS 윈드인가요? 네네네. 풍력. 이런 네. 부분도 오르다가 좀 아닌 것 같고. 요즘엔 단연 로봇이 가니까. 네네. 근데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다 같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섰을 때 그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까보니까 막상 실행하기에 갈 길이 너무 머네. 당장 이게 아니네. 그리고 논의되지 않는 쟁점들이 너무 많네. 이렇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사그라들었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때는 없었다가 나중에 생기면서 급한 불 끄기에 바빠져가지고 이게 많이 이제 사그라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업들이 그동안 약속했던 뭐 ESG 이거 안 할 것이냐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전 세계에서 136개국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거를 완전히 뭐 다 안 하겠다, 철회하겠다. 우리는 그냥 이 환경 뭐 오염되든 말든 이렇게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계속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덜 됐던 부분도 차근차근 이게 정립이 되면서 훨씬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8위예요. 근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데이터 전력량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량. 근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4차 산업혁명이니까 당연히 많이 쓰고 전력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작년 이때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쓴 200에서 250 테라와트씩 이게 그냥 선진국의 1년 동안 사용량에 비등하다라는 정도로 상당히 심각해요. 근데 이게 더 많은 디바이스가 당연히 사용이 될 거고 그러면 전력 사용 당연히 많아질 거고 이 전력을 당연히 다 우리가 소화할 수 없으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을 넘어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대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국내 신재생 에너지와 미국 주식 네. 어떤 게 더 시장성이 있겠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그동안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나마 지금은 미국이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나솔루션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CS 윈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세제 혜택도 많이 받고 많은 이득을 넘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태양광 하면 TAN ETF나 풍력이란 FAN ETF 이런 것들이 정말 거의 안에 있는 들여다보는 종목들 보면 중국 위주의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서보다는 미국으로 조금 더 이득이 올 부분이 많다라고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재생 에너지에 종목 투자하고 네. 신재생 에너지 잘 모르니까 ETF 투자하고 ETF가 낫겠죠? 일단은 저는 이제 TAN 태양광 ETF가 예전부터 가장 많이 안전하게 얘기가 나왔었던 기업이고요. 아까도 ETF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iShares 클린 에너지 ICLN ETF가 가장 규모가 큰 ETF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청정 에너지 QCLN ETF가 있고 또 인베스트 솔라 ETF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ETF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년으로 봐도 3년, 5년 이렇게 10년으로 봐도 모두 S&P 500을 아웃퍼폼하는 결과들을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하나하나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 ETF 중에서 관련된 ETF를 투자하는 게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쪽에 관심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TAN ETF를 좀 더 주시해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얘기할 때 꼭 네. 이제 덧붙이는 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하면은 그 태양광하고 풍력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수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진작에 있었죠. 네네네. 거기다가 요즘에 나오는 건 이제 수소잖아요. 수소. 그쵸. 그죠? 수소는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급격하게 또 수소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하이드로, 바람, 태양열, 바이오매스, 치열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딱 말씀하신 수력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은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어요. 댐 만들고 막 그렇죠, 이러는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균등화 발전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제 가장 에너지 소스가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태양열이고요. 또 재정이라 서포트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태양력이 가장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열이 가장 가성비도 좋고 좀 착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전력 발전 단가 이런 부분도 풍력을 돌리거나 터빈 막 댐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이거보다 이 부분에 전력을 많이 쓰는 것에 있어서도 태양열이 가장 전력 발전 단가가 낮다 이런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하시기에 신재생 에너지의 대장주는 뭡니까?
종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우리 셀프 구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래 알았어 신재생에너지가 좋아? 네. 그럼 뭔데? 이렇게 가실 거거든요. 네, 일단 대장주라고 하면요 가운데 이제 보이시는 엔페이즈 에너지입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내에서 가장 큰 이제 태양광 대장주로 꼽히고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 인버터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로 인버터 시장이 매년 두 자릿수로 쭉쭉쭉쭉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가장 기대가 되는 첫 번째다 미국 종목 중에. 그리고 이제 퍼스트 솔라에서는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인플레 방지법이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2023년 4년에 무조건 기대될 수밖에 없다. 이 혜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고. 이제 위쪽에 있는 로고 같은 경우는 융기실리콘입니다. 사실 융기실리콘이 세계 패널 생산 1위잖아요. 중국 기업이긴 한데 이제 몇 년 안으로 인도와 미국이 태양광 쪽에 쏟는 돈보다도 중국 단일 국가가 쏟는 돈이 훨씬 더 9배 정도 많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재를 해봤자 우리는 끄떡없다. 세계 1위다 우리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사실 융기실리콘 같은 부분이 제재가 있고 또 경쟁력도 사실 상당히 심화가 됐잖아요. 지금 태양광 시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목표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도 낮은 상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리스크는 어떤 게 있습니까? 리스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기술력. 이게 뛰어나야 된다. 왜냐면 경쟁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지정학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요. 제도적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재생에너지 얘기 끝에 아까 이제 수소도 얘기했으니까 요즘에 또 수소 각광받더라고요. 한때 유행처럼 수소 이러다가 잠깐 사이에 또 사그라들긴 했는데 앞으로 수소도 유망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니까 수소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나 섹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수소 쪽은 사실 많이 이제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대장주가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런 하나를 딱 이렇게. 요런 게 선점하기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제가. 왜냐하면 항상 간다 그럴 때 대장주가 딱 보여서 그거. 근데 이미 그건 누군가가 드셨던 거거든. 소스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몰라서. 그러니까 수소 하는데 수소는 뭐가 있을까 해서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건상으로는 풍력이나 뭐나 수소보다는 태양광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수소 쪽도 제가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다음에 나오실 땐 수소 쪽 시원하게 종목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 또는 뭐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런 건 빼지 말고 꼭 담으세요 하는 거. 일단 첫 번째 미국의 스파이 아까 해주신 거, 테슬라 강력 추천해 주신 거, 그다음에 그 배당주 쪽에서 뭐 하나 담으라는 거, 노블 ETF, 노블 그거 하나, 그다음에 또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뭐 하나 추천해 주시면 뭐 ICLN이라던가 태양광 TAN ETF라던가 그런 거. 그다음에 수소는 다음번에 알려주시고 숙제. 그래서 요 4개 정도는 꼭 담고 가시면 성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조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을 선별하실 때도 반짝이는 뭐 그런 이슈보다는 나랑 같이 나이가 들어갈 수 있는 어쩌면은 나보다 더 오랫동안 생명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수현 이사 모시고 미국 주식 투자 노하우 함께 쭉 알아봤는데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뭘 담으면 좋을까, 감이 살짝 오는 그런 느낌의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